안녕하세요. 아리에트 대표 박종욱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MPO 지원센터에서 준비한 MPO 워크랩 내 손으로 만드는 디자인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총 첫 번째 준비하기, 두 번째 디자인 만들기, 세 번째는 그 디자인을 만드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하기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행사를 홍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무엇을 홍보할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홍보할지를 정한다는 것은 그 해당 행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놓고 이제 그 디자인이나 뭐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무엇을 홍보할지를 정할 때는 행사명을 정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홍보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홍보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항목으로 잘 적어서 옆에 메모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요. 행사명 정하기에서는 행사 제목을 좀 정하고 행사 정식 명칭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행사 정식 명칭만 있거나 혹은 행사 제목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목을 끌기 위한 행사 제목이 없거나 혹은 정식 명칭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 행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정식 명칭은 뭐 예를 들면 동북권 MPO 워크랩 이렇게 동북권 MPO 워크랩 이렇게 혹은 도봉구 마을 그리기 전시회 이런 식으로 정확한 정식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정식 명칭을 정리해서 정한 다음에 행사 제목을 정하는데요. 이 행사 제목은 그 행사에 맞춘 뭔가 이렇게 말을 거는 듯한 이런 문구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드는 디자인, 예를 들면요. 혹은 마을을 잇다, 함께 만드는 마을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 행사의 제목을 정하고 그 위에나 아래 행사 정식 명칭을 딱 표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엇 홍보할지 정하게 할 때는 제일 먼저 행사 제목을 정하고 정식 명칭을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 제목을 정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나 재미있는 문구 혹은 뭐 이제 요즘 유행하는 문구 같은 것들을 잘 찾아서 정해 보시면 뭐 좋겠죠. 그 다음에 홍보 대상 정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홍보 대상을 정할 때는 이제 어느 지역에 혹은 뭐 어떤 나이대 혹은 그 행사에 참가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의 소속 같은 것을 미리 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이제 뭐 동북권, 뭐 이렇게 서울의 북부, 동쪽, 북부 사람들에게 혹은 20, 30대에게 뭐 지역에 있는 MPO 활동가들 이런 식으로 이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성별을 정하시기도 하는데 성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보다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대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했을 때 우리가 홍보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을 정할 때도 그 대상에 맞는 제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만들 때 색깔, 뭐 글씨 크기 이런 모든 것들이 대상에 맞춰서 정해지기 때문에 대상을 일정하게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 맞춘 홍보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채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세대에서는 네이버 밴드도 꽤 많은 홍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상을 정할 때 이 대상이 그냥 시민이다. 많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이것을 보고 참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카톡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카톡은 아는 사람에게 문자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MPO 활동가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활동가들의 전화번호가 나 리스트가 쭉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카톡으로 일일이 이렇게 보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홍보 방법도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맞춘 홍보 방법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내용을 좀 더 잘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맨 앞에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홍보의 그 명칭과 제목을 구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근데 그 다음에는 한 줄에서 세 줄 정도의 행사 개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행사 개요를 적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에 행사 개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뭐뭐 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문장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만드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디자인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 디자인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으로, 문장식의 표현을 쓰는 게 좋고요. 그런 표현들을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준비해 주시면은 이 홍보물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홍보물에는 제목, 일시와 같은 아주 중요한 사항들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빼야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 같은 것들이 있어주면 보기에도 좋고 그 효과도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시 장소 등은 당연히 어느 곳에서 언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상세 내용, 상세 일정 등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시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홍보물을 만들 때 일시 장소들은 이렇게 내용과 같은 크기로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일시, 특히 몇 월 며칠 이런 일시 같은 거는 굉장히 크게 제목처럼 크게 넣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홍보물들이 사람들이 보고 휙휙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내용에서는 이제 당연히 누가 참가한다, 누가 사회로 등장한다, 누가 강의를 한다, 누구누구가 참가해서 토론을 한다, 이런 이런 내용들을 적으실 텐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홍보물을 본 사람이 이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다 핸드폰이나 웹에서 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하게 될 때 그냥 이렇게 링크를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그 폼을 만들어 놓고 링크를 그냥 이렇게 포스터에 쭉 이렇게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실 그걸 참가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복잡한 링크를 하나하나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얘를 핸드폰으로 본다, 혹은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 포스터가 인쇄되어 있는 걸 본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그거를 거기다가 QR코드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웹포스터가 이렇게 배포될 때 클릭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이렇게 배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참여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서 내용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리 좀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R코드 같은 경우는 유명한 포털 사이트들이 얼마든지 쉽게 그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특히 QR코드를 만들 때의 주의사항은 QR코드를 만드신 다음에 그걸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키가 나오는데요. 그럴 때 SVG라는 파일
형식이나 뭐 EPS 혹은 AI 이런 파일 형식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JPG나 PNG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상도가 떨어져서 인쇄용이나 뭐 어떤 이렇게 범용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 홍보물을 만들 때 또 중요한 것은 누가 주최하는지, 주관이 누군지, 뭐 후원을 누가 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명의 이런 거, 명의랑 뭐 로고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 내용의 이제 하나죠.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파일이나 EPS 혹은 뭐 SVG 이런 형식으로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PNG 파일이 좋습니다. PNG 파일은 JPG랑 달리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JPG는 배경이 투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식상, 파일 형식상 투명할 수가 없어서 어떤 홍보물의 로고를 집어넣는다면 이제 하얀 박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동북권 MPO 지원센터 로고를 이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터를 다 예쁘게 만들었어요. 배경은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 배경에 이제 밑에다가 로고를 넣으면 되는데 로고를 딱 넣었더니 그 로고 주변이 하얗게 박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효과를 이용해서 그 배경 흰색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없애면 로고 색깔도 이렇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려면 되도록이면 배경이 없는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이 배경이 없는 이미지들은 이제 AI 파일이나 PNG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로고를 이렇게 받으실 때도 JPG 말고 다른 형식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 어떤 행사를 하실 때 후원하는 서울시가 후원한다라고 하면 서울시 로고가 필요하고 뭐 주최하는 데에 로고가 필요하고 이렇게 될 텐데 주최하는 로고는 대부분 있으세요. 본인들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후원하거나 같이 공동 주최하는 곳들의 로고는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 연락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되도록이면 이제 AI 파일이나 PNG 파일 혹은 뭐 EPS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사명을 정하고 그다음에 홍보 대상을 정하고 그다음에 홍보 내용을 정하시면 이제 일정한 이제 내용적인 준비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어디에 홍보할지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홍보 대상을 정하게 되면 그 대상에 맞춘 이제 홍보할 채널들이 정해질 텐데요. 보통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톡,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네이버 밴드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대상에 맞춘 홍보 채널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이 어떤 기관 혹은 본인이 일하고 있는 이 기관, 센터, 뭐 단체가 가지고 있는 홍보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혹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뭐 게시판에 보통 웹 포스터를 올리고 웹 배너가 어디에 있고 뭐 이렇게 혹은 뭐 인스타그램을 뭐 운영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가 있어서 메일링 리스트가 있어서 그 이제 홍보물을 메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해당 기관 혹은 센터가 가지고 있는 홍보 채널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방법들을 넘어서는 방법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진 상태에서라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 추가로 채널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적합한,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적합한 채널들을 좀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정해져야만 이 효율적인 디자인, 홍보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 정해져 있는 채널에 맞춘 디자인 툴이 있고요. 디자인 룰이 있는 거죠. 그 룰을 맞춰야만 보기 좋게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채널들을 좀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뭐 어떤 행사든 간에 그 행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홈페이지에 뭐 배너를 올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메인 배너가 있고 그 메인 배너에 올리고 그다음에 밑에 뭐 썸네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썸네일 다음에 뭐 게시판으로 가면은 웹 포스터가 있고 그 게시판을 이어서 뭐 페이스북에 가면 카드 뉴스가 있고 뭐 인스타그램에는 뭐 카드 뉴스와 함께 뭐 또 어떤 걸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카카오톡에 들어갈 카카오톡으로 보낼 혹은 밴드로 보낼 이미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정한 상태에서 사실 아주 중요한 것은 보통 참가 링크를 클릭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링크도 뭐 이제 문구를 만들어 둘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럼 밑에 참가하기, 어떤 행사 참가하기, 링크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채널을 정해 두시면 그 채널에 맞춘 이렇게 형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리스트를 좀 잘 만들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채널에 맞춘 홍보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웹 포스터, 이제 뭐 모니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리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어떤 것을 올릴 거다라고 하면은 모니터로 이렇게 이 화면 모니터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웹 포스터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웹 포스터를 만드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보다는 핸드폰으로 많이 본다라고 하면 웹 포스터 모바일용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배너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맨 위에 있는 배너도 있고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광고처럼 나오는 배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화면을 핸드폰으로 볼 때 그 배너가 보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웹 배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 포스터는 보통 앞에 얘기했던 모니터용 웹 포스터는 보통 이제 A2 사이즈 이거나 한 500mm, 500에 700 정도 되는 포스터 크기로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가로형 웹 포스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따라서 뭐 유튜브나 혹은 어떤 게시판에서 그 웹 포스터를 맨 위에 올려놓고 내용을 밑에 좀 넣어야겠다. 그 텍스트로 내용을 넣어야겠다고 싶을 때는 가로형 웹 포스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웹 포스터, 뭐 혹은 카드 뉴스 이런 형식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채널을 결정하는 것과 요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채널에 맞춘 홍보물들은 다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올리는 홍보물은 정사각형 웹 포스터가 좋습니다. 그럼 정사각형 웹 포스터는 인스타그램에도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채널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채널에 맞는 이제 홍보물들의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종류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채널에 맞춘 홍보물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이렇게 이 크기와 양식들을 좀 볼 건데요. 우선 웹포스터 모니터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A2 사이즈로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500, 세로는 700mm 정도로 보통 하고요. 이제 뭐 그것이 작다라고 하면은 뭐 B2 사이즈까지도 이제 좀 크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의 웹포스터 모니터용은 인쇄할 수 있는 포스터와 같은 형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모니터는 보통 요즘은 다 모니터가 크니까 그 인쇄용으로 만들어도 인쇄용의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어도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포스터들의 용도는 뭐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낸다든지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그 포스터를 보낸다든지 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이제 인쇄용이랑 비슷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크기를 보통 웹포스터의 크기는 가로를 1500 픽셀로 해요. 그러니까 1500 픽셀로 하면은 보통의 환경, 그러니까 웹 환경에서는 좀 큰 편이에요. 좀 큰 편인데 그래도 큰 무리 없이 1500 픽셀 정도가 적당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약간 크게 만들어야 이제 해상도가 깨지지 않고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가로를 1500 픽셀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그럼 1500픽셀로 잡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포스터는 세로를 2100 픽셀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 비율로 5대7 비율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인쇄용으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로를 1500 픽셀로 잡고 세로를 2100 픽셀로 잡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만 인쇄용을 공용으로 써서 나는 이걸 인쇄도 하고 웹포스터로도 쓰겠다라고 하시면 A2 사이즈로 잡는 게 좋습니다. A2 사이즈로 잡아서 그럼 A2로 잡으면 거의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A2 사이즈로 잡아서 이걸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인쇄용은 인쇄용으로 저장하시고 그러니까 A2로 저장하시고 이제 웹용은 그 웹용으로 또 저장하시면 돼요. 웹용으로 저장하실 때 이제 주의사항은 조금 크게, 그러니까 그 A2 사이즈가 그 저장되는 것보다는 조금 크게, 보통 우리가 72 해상도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크게 한 100 해상도나 96 해상도 이 정도로 저장하시면 1500 픽셀이 나와요, 가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 웹포스터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 따르면 뭐 크기 뭐 이렇게 뭐 인쇄용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뭐 대부분 이제 적당한 크기로 적당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고, 뭐 2강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디자인 빌더들을 사용하면 이미 이게 다 크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할 때 이제 웹포스터에서 주의할 사항은 모바일용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용과 구분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모바일로 볼 때는 핸드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핸드폰으로 볼 땐 핸드폰의 크기가 요만하기 때문에 한 뼘이 안 되기 때문에 반 뼘 정도 되잖아요, 이 핸드폰의 가로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포스터 비율로 만들면 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밑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핸드폰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홈페이지 모니터에서 볼 것으로 예상하고 혹은 인쇄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이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걸 모바일, 핸드폰에서 많이 볼 것이냐를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웹포스터 모바일용도 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똑같습니다. 용도는 뭐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뭐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네이버 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모바일용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크기, 특히 텍스트의 크기를 많이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내가 이걸 본다라고 가정하고 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한도가 있거든요. 이미 가로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확대해서 볼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확대하면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좀 글씨를 크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는 양식을 웹포스터냐, 뭐 카드뉴스냐 이렇게만 구분하는데, 사실 모바일용에서 쓸 것이냐, PC에서 쓸 것이냐, 혹은 인쇄용을 쓸 것이냐를 같이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럴 때도 픽셀은 뭐 크기는 똑같아요. 1500 픽셀 혹은 A2 가로폭을 정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용도에 따라서 글씨 크기를 다르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모니터용과 모바일용 웹포스터에서는 또 하나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인쇄용을 만들 때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정하는 게. 그런데 이거를 뭐 모바일이나 혹은 모니터로만 볼 거다, 우리는 인쇄는 뭐 특별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가로 길이를 1500 픽셀로 만들었을 때 세로 길이는 뭐 더 길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의 가로기,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 맞춰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장 좋게 보이려면 그 길이를 아는 게 좋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뭐 그런 걸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아서 이 핸드폰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로 길이를 본다면 세로 길이는 그것의 2배 혹은 2.5배까지도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웹포스터를 만들 때 인쇄할 것이 아니라면 웹포스터는 길이는 좀 길어도 된다는 거죠. 정보를 많이 담을 수도 있고 글씨를 크게 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길이는 좀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 배너가 있는데요. 웹 배너는 이제 특히 이게 이제 본인의 단체 혹은 뭐 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웹 배너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웹 배너의 형식이 보통 홈페이지는 맨 위에 이렇게 큰 배너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배너를 누르면 그 배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게시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보통 오른쪽 하단에 그 행사에 관련된 조그만한 이제 그 배너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너들도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배너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웹 배너라고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배너들은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꼭 필요하겠죠. 이제 홈페이지 배너는 또 마찬가지로 이 모바일과 웹 그 PC에서 보는 걸 좀 구분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넣어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홈페이지 그 웹 배너는 많은 내용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넣는 거는 제목과 일시 정도를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 클릭하면 게시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잘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를 수 있도록 그 밑에 그림으로 이 디자인 그림 안에 여기를 누르시면 뭐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보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면 사람들이 그걸 누르게 되는 거죠. 어차피 누르는 건 전체가 눌리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상세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웹배너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웹배너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 홈페이지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크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웹포스터를 만들거나 다른 걸 만들 때랑은 달리 웹배너는 정확한 크기가 필요하거든요. 뭐 2221 픽셀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한 크기가 그 홈페이지마다 제공해주는 정확한 크기가 있으니까 그 정확한 크기에 맞춰서 배너를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또 웹배너를 만들 때의 주의사항은 이렇게 요즘 꽤 많은 홈페이지들이 배너를 집어넣으면 그 배너 밑에 메뉴 같은 게 그 이미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간이 배너랑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배너 위에 클릭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웹배너를 만드실 때 이 메뉴가 이 이미지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리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웹배너의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배너를 만든 다음에 그 메뉴가 이 메뉴의 어떤 면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웹배너를 만드실 때 꼭 필요해요.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것은 이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배너의 크기를 이제 메모할 필요가 있어요. 뭐 가로는 몇 픽셀, 뭐 세로는 몇 픽셀 이렇게 메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홈페이지가 떴을 때 그 홈페이지에 보이는 그 모양 그대로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모니터에 자로 재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 크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웹배너가 있는데 그 배너 밑에 얼만큼이 가려지는지 혹은
가로 왼쪽과 오른쪽에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려 나가는지 홈페이지에 보일 때요, 실제 보일 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웹배너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이제 큰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그다음에 가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이렇게 고려해서 미리 메모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웹배너를 만들 때 이렇게 독특한 홈페이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배너를 이렇게 세로를 길게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밑을 전부 다 비워야 되는 거죠. 어떤 색깔만 넣고 텅 비워요. 텅 비우고 제목을 저 위에 조그맣게 넣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려야만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공간이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형 웹 포스터를 보면요. 가로형 웹 포스터는 이제 SNS용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로형 웹 포스터를 만드는 이유는 특히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떤 게시물을 만들고 그 게시물을 링크를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에 그 링크가 이렇게 그 가로형으로 보여요. 그 웹포스터가 가로형으로 노출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길게 만들지 않고 그냥 웹포스터를 만들거나 혹은 정사각형 웹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링크를 혹은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잘려서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로형 웹포스터도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SNS나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준비해 두는 게 좋고요. 현재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페이스북만 특히 가로형 웹포스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이제 SNS들은 이제 요즘은 이렇게 이미지 크기가 세로가 길어지면 세로가 길어지는 형태로 보여주는데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로형이 적당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형 웹포스터는 한번 만드시면 밑에 홈페이지 썸네일에도 쓸 수 있고 혹은 유튜브 시작 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어떤 걸 홍보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 웹포스터. 정사각형 웹포스터는 이제 SNS용인데 특히 인스타그램이 정사각형 웹포스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도 요즘은 정사각형 웹포스터를 잘 보여주긴 하는데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아주 가장 깔끔하게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사각형 웹포스터 만들어서 그냥 뭐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정사각형 웹포스터는 인스타그램용 이렇게 정해서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인스타그램은 뭐 거의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핸드폰 크기에 맞춰서 글씨 크기나 제목 등등을 잘 맞춰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정사각형 웹포스터랑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카드 뉴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카드 뉴스도 이제 정사각형 웹포스터랑 같이 뭐 가요. 그런데 이제 정사각형 웹포스터랑 카드 뉴스의 차이는 정사각형 웹포스터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페이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만 만들겠다 이건 거기 때문에 이 제목과 뭐 일시 혹은 뭐 꼭 필요한 내용,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설명하는 개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넣기 위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넣으실 필요가 있고 보통 정사각형으로 웹포스터를 만드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웹포스터의 가로 길이인 1500픽셀로 가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가로 만들고 세로도 1500픽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적합하게 보여지는 크기는 1080픽셀입니다. 그래서 1080픽셀로 가로를 만들고 세로도 1080픽셀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정사각형 웹포스터가 가장 깔끔하게 뭐 적당한 해상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뉴스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카드 뉴스 많이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카드 뉴스를 되도록이면 정사각형 웹포스터 혹은 다른 이제 웹 홍보물과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뉴스의 용도는 보통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홍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포스터에 들어가는 혹은 홍보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목도 있고, 뭐 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 뭐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 막 패널이 10명씩 나오고, 그다음에 뭐 혹은 그 토론회가 뭐 시리즈로 며칠 이렇게 여러 번 운영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하나의 홍보물 안에 뭐 포스터야 그걸 다 집어넣겠지만 뭐 정사각형 웹 포스터 같이 이렇게 하나의 작게 만드는 혹은 모바일용으로 만드는 경우에 하나의 내용 안에 모두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목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누가 나오고 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뭐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참가하는 방법 뭐 QR코드 뭐 링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는 이런 카드 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카드 뉴스를 만드시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만드실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내용을 담는 카드 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카드 뉴스가 하나의 형태라면 또 하나의 형태는 이제 말을 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맨 첫 페이지에는 그 위에 뭐 행사 제목 같은 거는 써야겠죠. 조그맣게라도 위에 써놓더라도 중간에 뭐 요즘 힘드시지 않으세요? 뭐 이런 문구만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궁금함을 이게 뭐 어떤 거지? 뭐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거네? 라고 하는 궁금함을 자아내게 하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뭐 코로나로 요즘 힘드신 여러분에게 준비한 뭐 멋진 강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거는 듯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하는 카드 뉴스와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카드 뉴스 두 개를 구분해서 보통 보는데요. 이제 채널을 준비하시고 홍보물을 어떤 걸 만들지 정할 때 카드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정보 전달을 하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스토리를 한번 담아 볼까?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스토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정사각형 웹 포스터처럼 이제 가로를 1080 픽셀로 만드시면은 이제 세로도 당연히 1080 픽셀이 되겠죠. 이렇게 만드시면은 카드 뉴스가 정사각형으로 만들게 되고요. 이제 카드 뉴스는 인스타그램에 혹은 카드 뉴스를 페이스북에 올리시니까 그 전체 페이지가 다 정사각형인 게 좋아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만약에 카드 뉴스를 홈페이지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홈페이지에 올린 상태에서 걔가 이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 어떻게 보이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어서 그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만약에 썸네일로 등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카드 뉴스를 만드실 때 1080 곱하기 한 600 정도 되는 가로로 약간 긴 뭐 가로형 웹포스터처럼 이렇게 카드 뉴스의 1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더 보기 좋게, 더 보기 예쁘게 넣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첫 강의에서는 이렇게 그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뭐 내용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떤 채널에 올릴 건지를 준비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게 내용을 정하시는 거는 뭐 쉽게 그렇구나 이런 내용을 정하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뒤에 막 복잡하잖아요. 뭐 웹 포스터가 어떻고, 뭐 카드 뉴스는 크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참 했는데. 요거는 이제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테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그것들 기억하지 않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뭐 디자인 빌더나 이런 것들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이제 그거에서 제공해주는 크기,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이용하면 크게 뭐 이걸 꼭 이렇게 내가 맞다 이건 뭐 1080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종류를 좀 정하고, 아, 내가 만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구나를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그런 형식은 대략적으로 어떻구나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이제 홍보물을 만드는데,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강은 이제 준비하기 1강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이제 다음 강의인 2강 실제로 만들어 보기에서 좀 더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고, 앞에 준비할 때 이것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여기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강 내 손으로 만드는 디자인 MP 워크랩 1강 디자인 준비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